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돈에 부동산으로 아파트로 돈을 좀 벌고 싶다. 근데 평범했던 어떤 한 사람이 돈을 벌고 싶어서 다주택자의 길로 어떻게 가느냐. 그 길에 대해서 좀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한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저는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맞으면 이런 길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한번 제 경험담과 비추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다주택자 약간 외로운 길이죠. 약간 외롭고 사람들이 뭐 투기성 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실거주 한 채를 사든 간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주택자를 가든 간에 나는 집이 여러 채를 벌려서 내가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자본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큰 돈을 벌고 싶고 부자의 반열에 오르고 싶다. 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뭐 사주고 그 다음에 내가 돈 때문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 먼저 다주택자 가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사회초년생 기준에서 우리가 월급이란 걸 받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다 보면 우리 월급 어떻게 하죠? 적금 혹은 예금 해서 저축을 합니다. 저축. 근데 사회초년생에서 한때 이런 게 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적금 풍차 돌리기. 뭐라면은 우리가 1년에 12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한다고 칠게요. 저축을. 자, 1월 달에 10만 원, 2월 달에 10만 원, 3월 달에 10만 원, 4월 달에 10만 원, 5월 달에 10만 원, 6월 달에 1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매달 12개월 동안 10만 원씩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4월 달 기준에서는 1월 달 저축한 거, 2월 달 저축한 거, 3월 달 저축한 거, 4월 달에 신규 10만 원. 이해하셨죠? 그러면 4월 달 기준에서는 1, 2, 3, 4, 2월 달은 2, 3, 4, 3월 달은 3, 4, 4월 달은 4월 신규 하나 40 이런 식으로 나중에 12개월 그러니까 12월이 됐을 때는 12월은 신규가 10만 원이겠지만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다가오겠죠. 왜? 12번 채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정기 예금이나 이렇게 플로우를 돌리면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이 될 때쯤에는 매달 적금 만기가 돌아옵니다. 만기가 돌아오고 다시 이자 받아먹고 그 다음에 또 신규를 돌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쳇바퀴 돌리시 어떻게 되는 거죠? 풍차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풍차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시.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뭐죠? 내가 매달 돈을 붓고 있지만 재미있죠. 왜? 만기가 계속 돌아오니까 매달 만기가 돌아오니까 그런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그 유행했던 트렌드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주택자 개념도 약간 성취감, 그 다음에 재미, 그 다음에 나의 그런 모든 온갖 그런 노력에 대해서 결과로 좀 증명을 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 이거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집에 살든 간에 그게 주거 형태가 뭐 빌라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오피스텔 매매 상관없이 매매 전세 월세든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느 집에서든 간에 실거주 할 집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매든 전세든 간에 그죠? 내가 살 집을 하나 해놓고 실거주와 투자를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다주택자 길을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자에 실거주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실거주에 사는 집은 그냥 실거주 만족. 내가 직장이라든지 내 생활 라이프 패턴 모든 게 갖췄을 때 여기가 가장 베스트다 싶으면 그게 지역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 지역에 사는 게 실거주 만족인 거예요. 그냥 100% 실거주 만족에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집 여부랑 상관없이. 자, 그러면 내가 돈을 아끼고 모았던 돈을 이제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월세로 가든 전세로 투자를 하든 간에 투자적인 방법론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어쨌든 집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해 연도. 자, 1년 차입니다. 1년 차입니다, 여러분. 1년 차에 내가 신규 아파트를 두 채를 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빌라, 그 다음에 신축 원룸 오피, 신축 상가, 그 다음에 분양형 호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1년에 쥐어짠 돈을 다 적금을 깨고 어쨌든 다 돈을 다 녹여서 아파트 두 채를 샀습니다. 하나 둘 아파트 두 채를 샀습니다. 두 채를 사고 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2년이 흘러야 되니까 2년 동안 냅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년차가 다가옵니다. 2년차. 그리고 계속적으로 돈은 벌고 있고 돈은 모으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또 적금이 만기되고 또 돈이 들어올 게 있고 대출을 땡길 때가 있어서 다시 또 땡길 때가 있어서 집을 사게 됩니다. 한 채, 두 채, 세 채. 만약에 여러 개 된다면 네 채까지 살 수 있겠죠. 네 채까지 살 수 있는데 만약에 네 채를 사게 되면 살 수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네 채가 되는 거죠. 실거주에 네 채가 되는 건데 만약에 못 사게 될 수도 있죠. 못 사게 되면 결론적으로 세 채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세 채, 한 채를 더 살 수 있는 거죠.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돈은 없는데 뭐 대출도 받고 이것저것 만기된 것도 돌아오고 적금 만기된 것도 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쥐어 짜는 겁니다. 만약에 못 샀어. 못 샀다 치더라도 셋째 혹은 넷째 사다 칠게요. 근데 그러고 나서 3년차가 다가옵니다. 어느덧 3년차. 내가 투자한 지 3년차가 돌아왔는데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적어도 단기 가세, 단기 양도세율은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일반화로 돌아서고 어느 정도 이제 양도세가 시세 차익이 나게 되면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두 채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매도를 할 것이냐 혹은 보유를 할 것이냐 그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되게 고민일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없어서 고민하는 것보다 있어서 머리 아픈 게 낫다. 이게 제 지론이거든요. 없어서 고민하면 뭐합니까? 없어서 고민하면 답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집이 어느 정도 세 채 혹은 네 채까지 있잖아. 그거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만 얘기하면 매도, 그 다음에 다시 보유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집 같은 경우는 시세차익이 좀 났어. 괜찮아. 그러면 뭐 월세 세입자가 나갔어. 그렇게 되면 보증금 돌려주고 공실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그냥 전세 낀 채로 팔 수도 있고 매매를 해서 시세차익을 냈어요. 이 집은 팔렸어. 다시 정리할게요. 이 집은 팔렸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집은 보유할 가치가 있어. 그럼 보유, 홀딩 하는 거죠. 그럼 이 집은 사라진 거예요. 이 집은 사라지고 똑같이 1년차, 2년차, 3년차지 않습니까? 근데 2년차에 샀던 집도 이제 4년차가 돌아옵니다. 4년차가 돌아오면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방법은 2년차에 두 개를 샀다는 가정하에 한 채는 정리를 합니다. 시세 차익, 매도 정리를 하게 되고 또 한 채는 다시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보유한 집은 뭐죠? 이 집 보유를 했겠죠. 두 집은 보유를 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중간 사이에 돈을 팔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났으면 뭐죠?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신규로 또 하나의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또 집이 또 세 채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계속적으로 파도타기를 가는 겁니다. 약간 풍차 돌리기랑 약간 개념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는 성취감, 그 다음에 나의 그 노력, 그 다음에 증명,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분양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분양권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분양권은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추첨, 그 다음에 약간의 운, 그 다음에 분양권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한 그 분양 공고 금액에 대해서 뭐 옵션이나 확장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8억이라고 칠게요. 이 8억이란 돈이 이 옆에 있는 아파트 신축 그 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 반경을 갔을 때 이게 과연 적합한 가격인가, 과연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건 따져봐야 됩니다. 분명히 따지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투자하는 거지. 만약에 따지지 않고 분양권이 좋아서 무조건 사람들이 몰린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했다가 이게 코인이나 주식에 우리가 고점에 물려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분양권이 이 노치가 똑같아요. 우리가 주식 코인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분양가도 고분양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자 말고 그냥 고분양가에 그냥 신축이니까 좋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고분양가에 물려서 나중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 더러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장점은 일단 첫 번째, 이 구축이든 신축이든 지금 현재 아파트 매물이든 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의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금 세팅을 노려서 내가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년, 2년만 고생하게 되면 3년차부터는 내가 3년차, 4년차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매도를 선택할 수 있고 홀딩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가 있다. 시세 차익으로 여러분이 사고 싶었던 것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대출이 많으면 이 시세 차익
원래 실제 살고 있는 집이 대출이 많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로 3년차 대에서 시세차익에 이걸 팔았어. 판 돈 가지고 내가 대출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출을 소진시킬 수도 있는 거죠. 상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다주택자 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퍼포먼스를 보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면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만약 생각조차 안 해봤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방향성, 아파트 투자 방향성에서 한번 좀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약간 이거는 비과세랑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뮤지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